네, 안녕하세요. 멘탈이 전부 다 철이형입니다. 네, 오늘은 엄청난 반전을 보인 하루였습니다. 무려 5일째 하락을 이어가며 장중에 나스닥이 2% 넘게 하락하는 폭락의 폭주를 보이던 시장에 겨우 브레이크가 작동했습니다. 장중 3대 지수가 일제히 반등하여 다우와 S&P는 상승으로 마무리가 되었고, 나스닥은 미처 상승 반전까지는 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거의 2% 정도를 말아 올리면서 마무리되었습니다. 우선 어제 시장이 급락하다 상승한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요. 우선 첫째로 장 시작 전에 발표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3주 연속 하락함에 따라 연준이 강조한 고용시장의 강세가 계속되고 있음이 증명되었다는 게 가장 큰 악재였습니다. 연준은 고용시장의 강세를 이유로 당분간 경기보다는 인플레이션을 잡는 데만 포커싱을 할 것이라고 의사를 명확히 밝혔고, 이런 연준의 메시지가 현재 시장에 연속된 폭락을 발생시킨 주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계속 감소하면서 여전히 고용이 원활하다는 것이 증명이 되자 앞으로도 연준의 강력한 긴축이 지속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커진 것이죠. 실제로 10년물 채권 금리는 급등해서 3.2%대까지 크게 올랐습니다. 최근 급등한 장기금리로 인해 장단기 금리 차는 강제로 좁혀진 상황이죠. 장기금리의 상승은 금리 인상이 예상보다 더 오래, 그리고 금리 인하는 더 늦게 이루어질 것이란 예측의 반영입니다. 이러한 예측은 시장에서는 굉장히 안 좋은 반응을 불러일으키게 되죠. 또 하나, 중국 청두가 봉쇄를 시작했다는 것도 안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청두시는 현재 900명이 조금 넘는 확진자가 발생해 9월 4일까지 모든 주민의 외출을 금지하고 PCR 검사를 지시한 상황입니다. 청두시 자체의 봉쇄는 사실 이전에 있었던 상하이 봉쇄에 비하면 경제적 파급력은 약합니다만, 중국이 앞으로도 어떤 도시든 확진자가 증가하면 다시 봉쇄를 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중국의 경제는 지금보다 더 악화될 수 있고, 결국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하는 중국의 생산 능력이 떨어지면서 안 그래도 심해진 공급망 악화를 더 심화시킬 수 있다는 위협이 존재하죠. 그리고 공급망 악화로 원자재 등의 가격이 비싸지면 그건 또 곧바로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중국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 인플레이션을 악화시키고 미국의 통화 정책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요인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미국 정부가 엔비디아의 서버용 고성능 AI 칩 2종의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수출을 제한한 건 역시 증시에는 부담이 되었습니다. 이 소식으로 인해 엔비디아는 당장 다가오는 분기에 약 4억 달러 정도의 매출 손실을 입을 것으로 예상이 되었고요. 이는 곧바로 엔비디아 주가의 폭락으로 이어졌습니다. 엔비디아의 주가는 이 소식에 장이 시작하자마자 12%가 넘게 폭락을 했고요. 이 분위기는 안 그래도 안 좋았던 시장의 투심을 더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중국에서 개발 중인 신형 H100 칩의 경우 개발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고, 또 칩의 개발을 위한 수출 수입은 허가한다는 소식과 이로 인한 영향이 이번 분기 엔비디아 매출의 6% 정도밖에 되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 등이 나오면서 생각보다 피해가 적을 수 있다는 분석과 함께 낙폭을 많이 회복하여 마무리가 되기는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사실 엔비디아 1개 기업의 문제로 끝날 사항이 아니죠. 미국이 이렇게 중국을 타겟팅해서 수출 제한을 했다는 것은 앞으로 미중 간 갈등을 다시 한번 심화시키는 문제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애플이나 테슬라 등 중국에 상당한 비중을 두고 있는 다른 기업들에게도 미중 갈등의 피해가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여전히 존재하죠. 이러한 우려들을 모두 포함해서 나스닥이 장중에 2%가 넘게 하락하는 등 강력한 하락세가 이어진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장 중반부터 강하게 가격을 말아 올렸습니다. 사실 주가가 이렇게 갑자기 말아 올려진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최근 5일간 연속된 폭락으로 매도세가 약해지고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분위기가 일순 반전된 정도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브레이크가 한번 걸린 거죠. 하지만 현재 시장의 분위기를 지속적으로 반전시킬 만한 별다른 소재가 없다는 점, 그리고 이제부터 역사적으로 시장이
최악의 달로 꼽히는 9월에 접어들었다는 점을 생각하면 당분간의 증시 전망은 그리 밝지는 않습니다. 주식시장의 역사를 보면 일반적으로 8월과 9월, 그 중에서도 9월이 가장 최악의 달이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심지어 이번에는 흐름까지도 역대 흐름을 거의 그대로 따라가고 있죠. 6월부터 반등을 시작해 7월에 랠리를 펼치다 8월에 고꾸라져서 마이너스로 마감을 했고 그 기세를 이어 9월을 스타트했습니다. 그렇다면 아무래도 시장의 분위기는 이번 9월도 하락을 점치는 사람들이 많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역사적으로 9월이 하락장이었다고 해서 이번 9월도 그렇게 되리라는 법은 없습니다만 딱히 현재의 분위기가 역사적 통계를 반전시킬 만한 근거도 없는 상황이죠. 그 얘기는 9월에 지난 6월의 저점을 시험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뜻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너무 실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그 이후 10월부터 연말까지는 흔히 말하는 연말 랠리와 산타 랠리가 펼쳐지는 기간이기 때문입니다. 올해도 그게 유효할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적어도 그 이전의 달들보다는 강한 흐름이 될 가능성은 많다는 거죠. 그렇다면 최악의 달인 9월에 지난 6월 저점에서 이중 바닥을 형성하고 연말에 인플레이션의 하락과 실업률의 상승으로 금리 인상의 끝을 기대하면서 반등할 가능성이 확률적으로는 높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한 가지 다행인 것은 유가가 다시 큰 폭으로 내려서 86달러 근처까지 하락했다는 것입니다. 유가는 이란의 핵합의 불이행 가능성과 원유 생산국들의 감산 움직임으로 인해 한때 100달러 근처까지 다시 치솟으면서 불안감을 야기시켰는데요. 최근 유가를 급등시켰던 원인들이 하나둘 실제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다시 하락하고 있고요. 또한 글로벌 경기 침체와 중국의 봉쇄 위험 증가 등으로 인해 수요 감소가 예상되는 것도 유가가 향후 지속적으로 하락할 수 있는 이유가 되며 원유 역시도 상품이란 것을 생각해 봤을 때 달러의 강세는 곧 유가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는 원인이 됩니다. 이러한 이유들이 종합적으로 작용하여 향후 유가가 지속적으로 내려간다면 인플레이션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무거운 짐이 덜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의 통화 정책에 주는 부담도 훨씬 완화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이처럼 현재 시장은 좋은 소식보다는 안 좋은 소식들이 더 많이 한 번에 몰려들면서 또다시 최악의 상황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 분위기가 좋았던 7월, 8월과 비교해서 너무나 대조되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모든 것에는 들어오는 흐름이 있으면 또 나가는 흐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시장이 투자자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흘러가고 있지 않지만 또 9월이 지나고 10월을 지나 연말이 다가오며 방향이 어떻게 바뀔지 알 수 없습니다. 단기 투자자라면 이런 흐름들에서 이득을 취하기 위해 열심히 예측하고 움직여야겠지만 장기 투자자라면 그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라보는 시간의 지평이 그 흐름을 모두 초월해 있기 때문입니다. 들어오고 나가는 흐름이 여러 번 바뀐 이후를 바라보면서 투자하는 사람에게 눈앞에 요동치는 파동은 그저 눈속임에 불과합니다. 이런 변덕스러운 흐름을 이용해서 단기적인 이득을 취하려 하기보단 모든 흐름을 그대로 느끼면서 오래 머물러 있는 편이 더 낫습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영상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